근데 선생님께서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지 보려면 이제 공포지수를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UVXY에. 컴포지션은 전혀 근데 움직이지 않아. 근데 선생님, 공포지수는 사실 우리 지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치. 공포를. 아니, 근데-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증시가 불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부러지면 우리는 더 공포잖아. 그걸 보다는 얘기고 음. 우리는 빅스 지수가 있어. 거기도 별로. 우리나라 빅스 지수도. 그리고 선물. 우리는 그러면 오늘 선물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선물 한 10원 올랐나? 한번 보라고. 선물이 별로 큰 변동이 없어. 선물이. 어. 근데 선생님, 환율도 생각보다 시장이 뭐 이렇게 불안한 거 대비 오늘 크게 막 움직이지 않았어요. 1원 10전 정도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다고 봐? 그게 왜 그럴까요? 어? 환율은 또 변동이 뭐 그렇게 크지 않고 오늘 얼마에 마감을 했지? 제가 확인하니까 1100 얼마일까? 1168은 60전에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환율 쪽에서 이 시장을 1200가 그런 게 채권 쪽이었어. 주식보다. 그러니까 3년짜리 국고채를 한 20조 팔았고 2달 동안. 그다음에 10년짜리 국고 7조 팔으면서 그 공포 말하는데 이제 금리 인사 이제 11월 25일에 금통위 하면 이제 종결되는 거고 그러면 1년 반 동안 금리 인상 없거든. 이제 미국 금리 인상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에 경제 성장률이 나쁘니까 뭔가 늦춰질 수도 있다 뭐 이래서 이제 3년짜리 국고채 매도 압력이 적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환율은 1150원 깬다. 언제요? 어느 시점에 1150원을 깨게 될까요? 이제 성장이고 이제 뭔가 대형주가 가고 이런 SOC나 이런 게 막 건설, 안정화되면서 아니 11월에서 1월 사이에 나는 잘하면 5조에서 10조 들어올 것 같아요. 자금이요? 아니 수주, 아, 수주? 어떤 수주? 잠수함 수주, 건설 수주, 우리 LNG 수주, 조선업황에서 뭐 이렇게 수주 소식은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수주, 그게 11월에서 내년 대선 전에 다 스케줄이 딱 잡혀 있어. 그러니까 나라면 싱크탱을 하면 야 지금 발표하지 마. 그 지금 하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너무 금방 이렇게 빨리 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그 카드는 한 달 남겨놓고 써. 맞아, 쫄깃하다. 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북한 카드도 한 달 후에 확 밀어버려. 근데 선생님, 우리 북한 얘기 좀 해보면 제가 막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종교는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교황님이 북한 방북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근데 이제 이념적으로 그 나라는 이제 체제를 이렇게 공고하게 해야 되는데 교황님이 방북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념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조금 한계를 벗어나게 되니까 내부적으로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북한 카드는 어느 날 갑자기 속보 뜬다 생각하면 돼. 갑자기? 그 타이밍은 나는 대선 전에 나온다. 대선 전에. 대선 전에.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가 떠들고 교황이 뭐 가고 뭐 이런 다 소용없어. 걔네들이 받아주고 대화하자 해야 되고 진짜 테이블에 이게 나와야지. 우리가 안만 구해봤자 소용이 뭐가 있어. 그리고 미국 정책 책임자들이 종전선언 뭐 여러 가지 떠들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고. 근데 선생님, 뭐 요즘은 워낙 가짜 뉴스도 많고 막 그러니까 그러긴 한데 김여정이 뭐 테러를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가짜 뉴스 같아. 가짜 뉴스 같아요? 뭐 그게 크게 뭐 비중을 두지 말까요? 그리고 뭐 각계무사라고 얘기하지. 지금은 저 사람 김정은 아니야. 막 이러는데. 대역할 수 없다. 살 빠진 거라 보자. 그게 요즘 선생님 원더우먼이라고 이한이가 나오는 드라마 보면 이한이가 재벌가 며느리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막 행세를 하거든요. 약간 전혀 없는 얘기다? 그거는 요새 언론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이건 대역이다, 막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자.
그거는 무시하자. 만약에 그게 대역을 쓰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그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그 안방에 그것까지 다 뒤지는 놈들인데 저기 인공위성을. 그러니까 미국이 물론 특히 중국이 더 모를 리가 없다. 그게 더 무서워. 미국보다 중국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거는 아닐 거다.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 건강 이상설? 약간 좀 건강은 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요새 보면 상당히 이제 요봐 어저께도 박지원 북 선결 조건 없이 대안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뭐 이래도 전혀 시장은 먹히질 않아. 우리가 한번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걔네들이 몇 시에 어디서 보자고 이 속보 뜨기 전까지는 뭐 아난티, 뭐 특수건설, 현대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근데 요새 봐 안 빠져. 그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크리스마스 이브에 웰컴 프란치스코라고 이 북한에서 한마디만 해주면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유엔을 통하려면 뭔가 이제 종교를 통한 무슨 카드는 쓸 것 같아. 종전을 통한 카드? 종교를 통한 카드. 왜냐면 종교 단체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통치하고는 상관없이 뭔가 받아야 될 만큼 갖다 얘기해서 오죽하면 그 CR 한 톨까지 아껴라 찾아라 뭐 이러겠어. 고난의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님과 만남을 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또 G20 때 방문을 해서 교황과 또 만남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뉴스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10월 말에서 11월 달 그 8일로 딱 잡자. 6중 전에. 그때까지 뭔가 스토리텔링이 나오나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게 다 건설, 건자재, 시멘트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먹자, 의약 뭐 이런 것들까지 확산이 되는지 그때 보자고. 근데 선생님 지금 오늘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이슈나 뭐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하면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고 좀 키웠어요. 머크사가 만든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셀트리온 그룹주 하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시가총액 10위 바깥으로 드디어 밀려났습니다. 연기금이 좀 손절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우리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우리가 이미 이거 합병 모멘텀을 보기보다는 그 이면적인 게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부분을 또 귀담아 들으시고 좀 대응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우리 방송 이제 처음 좀 함께 하시는 분들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어떻게 알아? 들고 있어야지. 그래요? 그럼 선생님 매수는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도 좋아. 지금 뭐 20 몇 프로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고점 대비가 아니라 지난 한 달 정도? 그건 생각하지 마.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상대했어. 지금은 고점 대비. 고점 대비. 그리고 오히려 위드 코로나에 요새 시젠이나 PCL이나 우리가 그런 거 사자 그랬잖아.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 또 확진자는 많아질 것 같고 이제 독감 같이 생기니까 집계도 잘 안 할 것 같고. 싱가포르에서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대요. 근데 치명률이 0.4%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들 나도 의사 친구한테 얘기 들으면 이제 그냥 독감 같이 살자. 그거 왜 난리쳐서 저희 이렇게까지 그냥 경제를 박살내나 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셀트리온 그룹주를 물리신 분은 그거는 1년 주무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추가 매수는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주도주하지. 건설, 건자재, 그 시스템 반도체. 선생님 먹고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있는 거 갖고 신규 자금은 에너지가 살아있는 쪽하고 이거는 뒤풀이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뒤풀이 파동 그 잘 끊고 나오는 단가는 지금 가격은 아니고 지금 가격보다 그 셀트리온도 저점이 형성되면 30% 이상의 대반등 상승률이 나오는 타임이 있을 거야. 20만 원 빠졌어. 그럼 30% 계산해봐. 26만 원. 거기에서나 끊어주거나 뭔가 그때 고민을 하시지. 지금 입장에서 나 셀트리온제야 물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무시는 방법밖에 없어. 또 물 타지도 마세요.
그 물 타지지도 마시라고. 그러니까 하지마 할 때 하지 말았어야 되고 이미 걸렸으면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를 30%가 이미 넘었어. 뭐가요? 그 하락한 게? 아니 손절 비율이. 손실이? 그럼 그거를 수익 내는데 60에서 70%를 먹어야 되거든. 그죠? 쉽지 않아. 쉬운 거꾸로 30% 손절하고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손절 잘해서 마이너스 10을 한 서너 번 더 해봐. 그럼 구자는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니까 아까 구자 보존의 법칙으로 주무세요. 평가손 상태가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들 때, 그 정도는 뭐 30% 마이너스가 10%대 안으로 내려올 때, 그럴 때 오히려 끊어버려. 그때는 또 이제 본전 심리가 나올 거라고. 조금만 하면 내 본전까지 올 수 있을까? 조금만 기다리자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이 들어도 반은 끊으시라고. 그리고 어느 선 깨면 다 푼다. 그 약속선을 그어 놓으시면, 그리고 거기서 10% 마이너스 돼서 이제 다른 거 한번 하면 20%짜리는 쉬울 수 있거든. 60%는 힘들어도. 그러면 거기서 한번 복구하는 기회를 잡으면 오히려 뭔가 구자 회복 속도가 더 빠르지. 이거를 손절해 갖고 딴 거 이미 타이밍과 모든 게 아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또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 선생님 헝다그룹 이슈는 선생님 무시하라라고 하셨는데, 시장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대외적인 변수, 특히나 중국의 헝다 디폴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이 짓눌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국이 이제 부동산. 근데 29일 날 안 준다고 그러다 또 줬잖아. 근데 또 10일이래 또 남았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럴 거라고. 이게 그냥 핑계인가? 계속 그럴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3,500가 네. 3,500 지수, 상해 지수 3,650. 응? 네. 여기서 우리 2,950가 3,550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뚫어야 돼. 3,650. 그래서 선생님 북경 올림픽이 100일도 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뭐 중국에서 뭔가 분위기가 불어줘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잠잠해요? 그걸 11월 8일 날 보자고. 그래서 6중 전에부터 8일부터. 선생님 제가 중국에 좀 이번 주에 좀 확인해 보다가 넷제로 관련해서 또 이번에 좀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영국에 가서 COP26 이거 뭐 콥이라고 부르나? 이걸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 2030년을 탄소 정점으로 해서 2060년까지 줄여나가겠다라면서 탄소 중립 실현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을.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 석탄 의존도를 낮추겠다. 두 번째가 풍력, 태양광, 수력, 친환경 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 세 번째가 원자력 발전, 동남부 연해나 산두성을 좀 포함해가지고 좀 발전을 늘리겠다. 네 번째가 수소차, 전기, 액화천연가스 같은 교통수단을 40%까지 되도록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체크를 해보고 싶었던 게 원자력 발전을 동남부 연해에 하면 한국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 너무 부담되잖아요. 왜 부담돼? 일본에서 원자력 그때 한번 후쿠시마 했고 중국이 이렇게 하면 왠지 이게 원전을 그래 친환경으로 뭐 프랑스가 한다고 하니까 수출하고 하면 좋은 거지만 원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은 투자에 어떻게 전혀 신경 꺼. 전혀 신경 꺼요? 그게 거기서 문제되면은 뭐 큰 문제지. 기후. 괜히 그거 걱정해갖고 딴 거 못하게 하지 말고 그 원전 계속 할 거라고 걔네들은. 그럼 이제 원전 관련주가 좀 조정을 받거나 할 때 지금 관심을 갖고 좀 보는 것도 괜찮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은 섹터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나온 게 워낙 많잖아요. 친환경, 원전 관련주는 전기. 지금 때려갖고 조종 위치인데. 그러니까 조정 위치에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원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기술. 절대 안 돼. 왜요? 중국 우리나라 거 아니야. 지네들 거 프랑스가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하고 수혜가 없구나. 우리나라 건설 거기 일대에도 우리나라 건설주 전혀 상관없어.
빚이니까 꽂혀야 뭐가 되지. 예?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건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중국이 전기차 보급률이 제일 높잖아요. 음. 근데 수소차, 전기, 액화천연가스 같은 교통수단을 40% 되게 한다는 거.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중국에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테슬라가 배터리를 중국산이 많은 그 LFP? 그걸로 바꾼다고 한 거랑 좀 연결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배터리 3대장을 팔아라 중국 때문에 테슬라 때문에 안 될 거다라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였고. 그럼 선생님 그때 배터리 3대장이 아니라 아파트 3대장을 얘기하신 게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테슬라가 우리 그 LG화학 거 이런 거 안 쓰고 중국 거 쓴다. 그러니까 이거 걔네들 테슬라 중국 미워 보이면 쟤네들 한 방에 날아가니까 애플 폭스콘하고 그러니까 아파트 3대장으로 가라. 배터리 3대장 이미 너무 급등했다. 이 논리거든. 그러면 저거는 있어. 저거는 내가 수소연맹. 그러니까 우리 수소연맹 걔네들 자체 수소연맹. 이렇게 해서 같이 가서 이게 다 국영제야. 조선, 철강, 건설, 시멘트 뭐 이런 것들. 탄소를 무지막지하게 배출하는 거. 그게 넷제로의 보이지 않는 음모야. 음모. 그거 주도하는 거야. 그걸로 성장을 이끌려고 그러고. 그러면 얘네들 아이디어가 뭔지 알아? 시장을 하나 만들어. 탄소 시장. 탄소 거래 시장. 그래서 얘가 이만큼의 배출하면 여기서 사서 해. 그래서 국가 수입을 찾고. 그리고 얘네들은 얘네들로 운영하게 하고. 그러면서 한꺼번에 친환경이 확 못 바뀌어요. 그리고 친환경 효율이 떨어지죠. 잘 나오지도 아무래도. 않아. 그리고 효율로 보면 완전히 최고. 그리고 석탄은 이제 또 석탄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으로 계속 그런데 그러는 게 아까 얘기한 2060년까지 그러잖아. 2030년 정도 걸려. 근데 선생님 유럽 서방 국가들은 2050년 했는데 러시아랑 중국만 2060년까지라고 했어요. 이 10년의 괴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안 믿어. 지금 그거 다 바뀔 수 있다. 뻥칸가? 다 바뀔 수 있다. 일단 질러 놓는 거예요. 질러 놓는 거. 그리고 목표를 잡는 거. 그리고 진행하는 길의 경로 우전성은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나는 저 휘발유, 화석연료, 전기차에도 100년 이상 될 것 같아. 이어지는 게. 이게 뭐 전기차로 확 바뀔 것 같냐?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 5G가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제 그 징글징글 빠졌던 5G 삽시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 이제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5G 노가다 산독에서 이제 타해갖고 이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노가다주, 위드 코로나주.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가만 보면 대형주다. 중소형주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는 대형주장으로 한다. 이게 느껴지니까 얘네들이 포트 정산하면서 그동안 선물해도 이게 죽여놓고 청산하고 언제쯤 터닝하냐가 내가 11월 8일이나 11일 그때 보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듣다가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다다다다 모든 게 딱 맞춰지면서 라는 느낌표가 생겼어요. 전에 방송하실 때 선생님 우리 테슬라가 분명 중국의 시장을 뭐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다. 중국에 들어가서 뭐가 하면 그 시장을 놓칠 수 없으니까 뭔가 할 거다 했는데 그게 이 배터리 교체였어. 그렇지, 배터리 교체.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NCM 니켈 크롬 마그네슘 이거에서 LFP 배터리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벤츠도 그쪽으로 배터리 교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완전 다 써. 이거 두루두루? 왜냐면 그게 싸거든. 그게 효율이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싸. 그러면 싼 차에다가는 그거 하고 비싼 차에다가는 LG화학이나 우리 거 하고. 그 차종을 여러 개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을 한 30-40% 정도 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약간 중국 시장에 좀 주력을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비싼 차는 고급 차는 유럽이나 뭐 지네들 할 때는 우리 거. 그러니까 LG화학은 이것도 LG화학도 70만 원이면 사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렇게 바뀌니까 이건 망했어가 아니라 그렇지. 여기서도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해가지고 고가와 저가 정체를 고급형으로 같이. 그렇지.
차가 뭐 고급만가 저것도 있잖아. 어? 보급형. 보급형. 음.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서민용. 그럼 선생님 여기서 우리가 전에 말했던 아모그린텍 음. 이 또 관련주로 뽑히는데 아모그린텍 요새 급등하. 그러니까 벌써 CSI인가 자꾸 다른 이름 까먹어. CIS? 그 다음에 다웬시스, 아모그린텍, 센트럴모텍. 이제 센트럴모텍이 32,000원 왔다가 27,000원 다시 사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또 테슬라 밸류체인이야. 그리고 한쪽은 또 전기차만 보지 마. 수소 전기차도 봐. 현대차. 현대차,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이지가 많이 넘어갔잖아. 그리고 효성 TNC는 너무 급등해서 요새 급락을 하고 있고, 세종공업이 나왔잖아, 세종공업이. 세종공업이 대충 1,500원, 11,000원에 사면 이것도 한 17,000~18,000원까지 갖다 놓지 않을까. 이것도 수소 밸류체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길목 따지겠다. 으쌰 나오면 때리고 나오고. 지금은 두더지 머리 때리기 게임이고, 이 두더지 머리 때리기 제압판이 10개 있다고 생각해. 테마블로. 그래서, 여기에 20개 있으면 2개만 올라. 거 잡고. 여기 또, 이런 장 같아. 격자 모델을 딱 들여다보니까, 한 섹터, 와, 이게 아니더라고. 그 안에서도 또 다 안 가요, 보면. 시멘트주 막 간다고 했는데, 오늘 올랐던 거는 뭐, 한일시멘트, 고려시멘트 뭐 이쪽이고, 부산산업 이거 좀 조용하잖아요. 그거는 거래가 붙거나, 부산 산업은 어떤 면에서 시멘트보다 해저터널 얘기 나오거나 가덕도 얘기 나올 때 그때 갑자기 튀지. 이거 갖고는 안 튈 것 같아. 근데 조금씩 또 색깔이 또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현대차 하다 보니까 또 얘기해야 되는 게 현대차 그룹 좀 오늘 좀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대모비스 좀 안 좋고 현대루템도 좀 그렇고 한데 기아차는 또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기아는 저기 뭐 정상적인 중심이고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차익 많이 나오면 시가상위 종목도 중심으로 많이 빠진다. 비차익 바스켓 매도가 나가니까. 비차익 플러스면 똑같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 SK하이닉스 3% 빠지죠. 3%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문제예요가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같이 바스켓에 엮여서 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보고 키워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떨어뜨릴 때 청산할 때 그걸 사용하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하지 말자. 그냥 비차익이 8,000원 나왔어? 그러면 오늘 시가상위 종목들에서 뭐가 마이너스에 이용해 먹었냐? 그거 들여다보고 또 플러스 5,000원에서 8,000원 나왔어? 그러면 요걸로 올렸구나. 그런 그 오징어 천금뱅 끌었다는 게 말로 사용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가장 답답한 게 그래서 거래대금 15조 넘게 올렸다 떨어졌다 올렸다 떨어졌다 노상 구경만 할 것 같아.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내가 오죽하면 9만원 12만원 보합이라고 그러겠어. 요 안에서 요거 맞춘다고? 못 맞히실걸. 그러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00원을 맞춰야 돼. 때리고 5,000원으로 변동 밑에다 5,000원. 저 어제 사실 그 생각했어요. 오늘. 어제 때리고 오늘 다시 살 걸 뭐 이런. 근데 뭐 과거의 나를 탓해야지 뭐 이제 와서 생각하면 또 그게 후에는 마음만 아플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장세에서 잘 빠르게 좀 대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믿음을 가지고 그냥 장 안 보고 좀 기다려야지 난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겠다 하면서 보는 충실한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고 이거 좀 얘기해야 되겠다. 일론 머스크 재산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인류 최초래요. 이분 막 헛소리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요새는 이상한 소리 해야 부자 되나 봐. 나도 이상한 소리 할까.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수혜주로 또 엮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쵸, 근데 먹을 거 없다고요. 선생님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것도 다 지금 이제 끝물이 왔구나. 이제 다 나왔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7천만 원을 깨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7천만 원에서 직전 고점 이제 왔다 갔다만 하더라.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실 분은 7천만 원 손절 닦아갖고 7,100만 원에 사서 7,500, 8천만 원 때리는 그런 트레이딩 밖에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는 530, 550에서 지금 1,000불이 넘었거든, 테슬라. 1,000불에서 1,200불에서 그 20불에서 트레이딩. 원형 천정령 6개월. 이럴 수도 있다고 봐. 나는 그래서 800불 깨면 할래.
800불 깨면. 전에 900불에서 500불 빠질 때 했잖아. 네네. 이번에는 1000불, 1200불 너 혼자 놀아라. 이제 옆에도 가지 않고 오히려 테슬라 연결고리에 우리 DB하이텍, 칩셋미디어 부품단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이렇게 완전 청자마다 갑자기 뭔가 또 다른 호흡에 의해서 급락할 때 대충 800불에서 855면 반, 800불 또 깰 수 있으면 거기서는 풀베팅. 이렇게 일념 전략을 세울래.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보다 나을 것 같아. 삼성전자. 그럼 선생님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시가상의 종목들은 위클리 옵션만 할 거고 그냥 박스 여전히 박스. 우리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이슈는 이제 11월 초에 그 3일날 그 카카오페이 상장이 우리의 종목인 우리기술투자 다나를 얼마나 잘 팔아서 판 거는 또 요번에 차바이팅 많이 빠졌잖아. 글로 또 갈래. 차바이오테 왜 이렇게 빠졌어요, 선생님? 뭐 거래 없이 빠지는 건데. 그냥 작년에 또 2만 원 지지할 줄 했더니 18,000원까지 갔다 내가 노성을 해. 3만 원 오면 킵시다. 3만 원 똑같아. 2만 원, 3만 원. 봐. 그리고 오늘 또 파신 분이 계시대. 내가 헐 했어. 그분 왜 지금 팔어? 내가 이해가 안 돼, 그거는. 그냥 주무시면 되는 걸. 그러니까 제가 10만 원 가는 종목으로 보는 종목인데, 그거 이 시간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거든. 그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분 계셨어. 똑같은 분 계셨어. 그냥 2만 3, 4천에 샀는데 18,000원대에 손절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더 샀어. 그 42,000원까지 갔었잖아요. 아니 그때가 아니야. 그거는 저 옛날이고 그때는 10,000원에서 30,000원까지 간 세상이고 작년에 18,000원에서 31,000원까지 갔었지. 그리고 또 다시 지금 그냥 오늘 2만 원 깨니까 이제 2만 원에서 2만 5천 버티다가 사람 심리가 그래. 그게 선생님 차백신 연구소 그게 뭔가 시장에서 계속 흥행을 못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400쓰면 14,000원에서 다시 물량 늘려가고 나는 이쪽이 지금 갖다 얘기해서 털고 밑에 졌고 털고 밑에 졌다 타이밍 기다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은 시작이면 상한가 3번 스트레이트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 2, 3만원 놓던 사람도 헐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이런 종목들은 과거 유바이로직스 스타일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차 백신 연구소도 10,000원, 20,000원 보합해서 나는 14,000원에 떨어서 이제 다시 되잖아. 요번에 14,000원, 15,000원 또 때릴래. 계속 하다가 얼마 동안의 기간은 갖다 얘기해서 시장의 패턴이나 뭔가 흐름. 근데 이런 기업들 보시면 차 바이오텍은 매출이 5천억 단 회사야. 근데 선생님 막 종이 장사 너무 많이 한다. 막 그러면서 CEO가 올릴 마음이 없다. 이 오너가들이 문제다. 막 이런 것들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치. 근데 나는 내가 노리는 건 우리 오너가나 이런 게 아니야. 외국계 이제 M&A 노리는 거지. 걔네들이 언제 공격하나를 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의 마지막 방송이네요. 어느덧 이제 다음 주 우리가 11월에 또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말에 단풍이 좀 곱게 여기저기 들었더라고요. 계속 너무 주식만 보시지 마시고 주말에 또 즐겁게 시간 보내시고 저 이슈 보시면서 힘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애정 댓글 통해서 또 성장하는 방송이니까요.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